요즘 제가 차 안에서 녹음하는 경우가 몇 편 생겼습니다. 날씨가 원만치 않을 때,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흐릴 때에는 차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있을 때는 꼭 서둘러서 정리를 해서 남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나와서 지금 차 안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을 문순득과 존 만지로라는 제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죠. 문순득이 누구야? 또 존 만지로는 또 뭐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테니까. 제가 주로 남기는 이야기들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시하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보는 이야기니까.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또는 세상 살면서는 안 알려주었던 이야기니까. 그중에 오늘 문순득과 존 만지로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사람은 이동하는 동물이다. 항상 움직이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이동했던 이야기, 이 두 인물의 이야기, 이 문순득은 사실은 전라도 강진에 가면은 그래도 꽤 알려져 있어요. 이 문순득 얘기부터 할게요. 문순득은 누구냐면, 자산오보라는 영화가 몇 해 전에 떴죠. 주인공이 설경구 배우, 정약용의 형, 정약전으로 나오면서 흑산도에 유배된 가운데 이 물고기를 이제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는, 그게 이제 자산오보인데 물고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다 총집필해서 이 청인가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설경구도 아니고 자산오보도 아니고 관심은 뭐냐면 그 영화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원주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동무가 필요하니까 이제 등장시켰겠죠. 그 인물이 아마도 문순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는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반입니다. 왜냐면 정약전이 1800년대 초반 10년대에 아마 이제 죽으니까 이제 이 정약전이 이제 유배를 가요. 그 동생은 정약용인데 정약용은 딴 데로 유배를 가고, 이제 정약전이 이제 이 흑산도 근데 뭐가 유명하면 홍도 흑산도 그러면 홍어잖아요. 홍어를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흑산도 사람이면서 나주로 이 흑산도 홍어를 팔러 갔다가 표류를 하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어디까지 흘러내려갔냐면 지금의 오키나와, 그때는 일본 땅이 아니었죠. 오키나와에 표류해서 거기서 한 8개월인가 있다가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되돌아오려고 했는데 또다시 풍랑을 만나서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3개월인가 이제 체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최초에 필리핀에서 살았던 한국인이 아닐까. 한 명이 더 있긴 해요. 삼국시대 말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이 필리핀에 있었다라는 이제 설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필리핀에 있다가 이 필리핀은 조선하고는 수교 관계도 없고 외교 관계가 없으니까 생긴 거는 중국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중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중국의 마카오, 최초로 마카오를 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김대건 신부보다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북경으로 갔다가 이제 위쪽으로 해서 신의주를 통해서 되돌아오게 되는 그 문순득 표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3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인데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이 새로운 세계를 알린 인물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조선에 돌아와서는 투옥이 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특히 그 정약용 패밀리는 카톨릭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쇄국 정책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투옥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인물이 일본 땅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일본이 정식으로 개방하기 전에 똑같은 케이스로 이 존 만지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나카하마 만지로, 지로니까 이제 차남이겠죠. 가난한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때는 언제냐면 1800년대 초반, 1800년대 초반이에요. 어부로 고기잡이를 14살 때, 똑같이 표류가 돼요. 형제들하고 같이 배를 탔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남쪽, 일본 땅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새밖에 살지 않는, 그래서 도리시마, 새만 있다 그래서 도리시마에 표류가 되어서 거기서 겨우 연명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선박에 이제 발견이 돼요. 그 선박이 바로 미국 선박인데 그 포경선, 그러니까 고래잡이 배에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들이 그 배에 승선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이제 잡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되니까 이제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던 중에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형제들은 하와이에서 내려버리고, 이 존 만지로는 더 이제 본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일본인이 될지도 모르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 선장이 보니까, 이 배에서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기니까, 나카하마 만지로 그러면 기니까, 그냥 미국 이름을 제일 흔한 이름 존을 붙이고, 그리고 만지로 기니까 앞에 만만 해서 존만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영어 또 뭐 수학, 뭐 과학 이런 걸 다 배웠단 말이죠. 영어로 이 통역이 가능한 상황에까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땅에서 최소한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10여 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일본 땅으로.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일본이 막부 말기, 아직 개화하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그러나 해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을 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막부에서, 도쿠가와 막부죠. 일단은 이제 체포를 해서 구금을 했다가, 이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시코쿠예요. 시코쿠는 어디냐면 일본 큰 섬 4개 중에서 큐슈 옆에 있는 섬이에요. 이 시코쿠에서 유명한 인물이 여럿 있는데, 그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나츠메 소세키라는 인물도 여기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존 만지로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큰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존 만지로는 다시 돌아와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일본 땅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수교통상조약을 1854년에 맺게 되는데, 존 만지로는 1820, 30년대에 미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막부에서 그를 이제 통역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일본이 개화하고 난 다음에도 해외를 견문을 넓히러 나갈 때마다 그 인솔자로서,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갈 때 그 선박의 인솔자로서 이 영어도 할 수 있고 해외 사정이 밝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는 지금의 도쿄 대학의 이제 전신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소설가로, 끝에는 이제 소설가로 이제 알려져요. 이 소설가로서 또 유명한 인물이 나츠메 소세키인데, 이 두 인물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요, 같은 묘지에
묻혀 있어요. 근데 무연고묘지예요. 도쿄에 가면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숙소를 정할 때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이케부쿠로하고 오츠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중간쯤에 있는 무연고묘지에 두 사람이 같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숙소에서 멀지 않아서 새벽에 걸어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츠메 소세키는 발견을 했는데 만지로의 무덤은 사실은 못 발견했어요. 몇 바퀴 돌았는데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존 만지로라고 하는 인물은 일본 개화기 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물을 전혀 모르죠. 존 만지로가 누군지. 문순득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늘 이제 영상에 올리는 것 중에 두 가지 아마도 처음 들어보았을 듯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즘은 좀 덜 하고 있지만요. 우리 조상의 시작점이 한반도 북부, 만주, 지금의 하얼빈, 장춘, 송화강 이 지역에서 고조선, 부여, 이제 고구려 이렇게 발생을 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삼국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그 부여족 중에 일부가 더 동진을 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추위를 무릅쓰고 이 알류산 열도라고 하는 이 아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섬 띠가 있는데 이 미국을 왕래하다 보면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그 섬들이. 그 섬을 타고 넘어와서 북미 대륙에 정착을 했고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미국 땅 현재 미국 땅에 와서도 지금 50개 주의 이름 중에 우리 조상들의 언어인 백제어, 고구려어가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있는데 그중에 지명에 남아있다. 그 지명 중에 아주 우리 실생활에서 매일 듣다시피 하는 주 50개 주의 이름 중에 미시시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뭐 이런 도시들의 이름이 미로 시작할 때는 물이란 뜻이다. 이 물은 백제에서는 미라고 불렀고 고구려에서는 매라고 불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황당하실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언어가 미국 대륙의 이 그 도시나 또 스테이트명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이들은 다 백제인들이다. 그 주역은 백제인들이다. 이 일본 땅에 넘어온 고구려 신라 가야계 그리고 백제계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창출하게 되는데 결국은 야마토 정권의 주 핵심은 백제인들이었고 그 시기는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 이때 일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들은 백제인이었다. 그리고 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하니까 일본에 있었던 백제는 나라 이름을 일본국이라고 바꿔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혀 생소하잖아요. 두 가지 다. 미국 땅에 우리 민족이 와서 일찌감치 네이티브 인디언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나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한 이들이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생소하실 거예요. 받으실 만한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시면 되겠죠. 뭐 거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가지 이 생소한 것이라고 해서 다 무시할 것만은 아닐 것이다. 엔비디아 얘기를 제가 몇 해 전에 2, 3년 전에 했는데 지금 8배에서 10배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소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만 말고 유심히 들어볼 필요도 가끔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